저주받은 땅이거든. 얼마나 개중간 매연 심하다. 그러니까 지하철에만 내리면 딱 뭔가 음산한 공기가 딱 느껴지면서 여러분들 그 커리큘럼 보면 자기 대부분 이제 뭐 어떤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아니면 어떤 토픽 뭐 예를 들어서 콜텍스 뉴로 아나토미 중에 콜텍스 메이저 앵글이야 뭐 디엔세팔론 브레인스템 스파이널 코드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런 걸 다 아우러 가지고 임상에서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어떻게 이런 뉴럴 아나토미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여러분들 어디를 예를 들어서 어디를 찾아간다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간다 할 때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죠. 아예 엉뚱한 데로 가요. 그리고 길을 모르면 근처에서도 뱅뱅 돌다가 결국에는 거기를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요새 나온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로 의존을 해서 찾아가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길을 알았어야 됐고 그 다음에 지도를 보고 가든가 뭐 물어물어 가든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술을 한다 어디를 그래서 환자를 치료한다 할 때 어떤 그런 아나토미컬한 구조물을 알지 못하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한테 굉장히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특히 아나토미가 뭐 다른 뭐 어떤 외과 파트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신경외과 영역에서는 다른 어떤 파트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일반 외과라든지 GS 뭐 OS 이런 모든 파트들은 우리가 수술을 하려고 하는 부분의 주변 구조물들을 그렇게 정말 쉽게 말해서 아주 리스펙트할 필요는 없어요. 좀 리액션도 해도 되고 뭐 좀 안 되면은 좀 절제해내도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브레인에서의 수술은 절대 그렇게 하면 환자의 어떤 예후하고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떤 그런 회복적 구조를 잘 유지하면서 병변만 수술해야 되는 그로 인해서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어떤 이런 심리학적 해부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보면 같은 사람이지만 많이 다르죠. 이게 우리 브레인도 여러분들이 콜텍스 누구의 콜텍스도 똑같은 콜텍스의 어떤 자이러스와 줄코스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달라요. 하지만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눈 두 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고 귀 두 개 있고 이런 어떤 공통적인 특징은 다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라테랄에서 보면 프론탈과 템포랄을 가르는 실리얼 퓨전은 누구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프론탈과 파리에탈을 나누는 센트럴 서커스가 있고요. 지금 여기 빨갛게 표시한 부분은 자이러스고 까맣게 표시한 부분이 줄쿠스예요. 그래서 실비안 피셔 그때 말한 것처럼 실비안 피셔의 뒤로 이렇게 싸고 도는 업턴의 뒤로 싸고 도는 게 슈퍼라 마지날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슈피리어 템포럴 솔쿠스 그러니까 슈페리어와 미들 템포럴 자이러스를 나누는 슈페리어 템포럴 솔쿠스를 싸고 도는 게 앵글라 자이러스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앞쪽은 프론탈 슈페리어 미들 인페리어 프론탈 자이러스가 있고 가운데 두 개의 줄코스에서 이렇게 세 개의 자이러스로 나눠지고요. 뒤쪽에 그러니까 파레탈 로비 있고 오시피탈 로비 있고 이건 마찬가지로 미디알 사이드에서 보면 콥스 칼로줌이 있고 그거를 위로 싸고 도는 싱글레이트 자이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라센트럴 로뷸이 있고요. 그래서 싱글레이트 자이러스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싱글레이트 자이러스를 위로 싸고 도는 싱글레이트 줄쿠스가 이렇게 쭉 가다가 뒤에서 어센딩 마지날 줄코스를 이렇게 내거든요. 그 앞쪽이 파라센트럴 로뷸이에요. 다시 말해서 파라센트럴 로뷸 이 자체는 라테랄에서 보면 미들, 그러니까 프리모토와 포스트, 그러니까 프리센트럴 서커스를 중심으로
앞에 프리센트럴, 포스트센트럴 자이러스가 이렇게 티피컬하게 보이지만 미디얼 사이드에서는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이렇게 여기는 이 바깥에서 이 라테랄에서 보기에는 모터와 센서리가 같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여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지금 사진 본 것처럼 이렇게 실비안 피셔가 있고 슈프라 마지널 자이러스, 앵귤라 자이러스, 그 다음에 앞쪽에 프론탈, 슈피리어 프론탈, 미들, 인피리어 프론탈 롭이 있고요. 인피리어 프론탈 롭은 그때 얘기한 것처럼 팔스 오비탈리스, 트라이앵귤라리스, 팔스 오퍼큘라리스 세 개의 롭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미들 프론탈 자이러스의 부분에 이렇게 모터 센트럴,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의 모터, 프라이머리 모터 코텍스하고 같이 붙어 있는 부분을 프론탈 아이필드라고 해요. 이 프론탈 아이필드는 하는 역할이 왼쪽, 이 환자 지금 왼쪽이죠? 이 라테랄에서 본 거니까 왼쪽 프론탈 아이필드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우리의 눈은 컨주게이트 아이 무브먼트, 우리 눈은 도마뱀이나 카멜레온처럼 막 이렇게 돌질 않아요.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아이 무브먼트에서 이렇게 같이 오른쪽, 왼쪽, 위아래가 양쪽 눈이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프론탈 아이필드가 액티베이션이 되면 눈을 오른쪽으로, 반대쪽으로 컨주게이트 아이 무브먼트를 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프론탈 아이필드에서 여기서 시저 액티비티가 막 활성화가 되면, 왼쪽에 프론탈 아이필드가 활성화가 되면 내 눈이, 양쪽 눈이 오른쪽으로 데비에이션이 됩니다. 반대로 여기에 어떤 디스트럭티브한 병변이 생기면 이 기능을 못하겠죠. 이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쪽, 보통 우리 브레인은 오른쪽과 왼쪽이 같이 똑같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왼쪽이 활성화되면 이쪽 기능이 강화돼서 예를 들어서 눈을 오른쪽으로 데비에이션 시키지만 이쪽 기능이 없어지면 양쪽의 균형을 맞추고 있던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왼쪽 기능이 반대쪽 오른쪽 기능이 상대적으로 강화돼서 눈이 왼쪽으로 데비에이션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본다든지 할 때 이게 프리센트럴 자이러스, 포스트 센트럴 자이러스, 이게 센트럴 서커스고요. 우리가 여기가 손을 기준으로 이거 핸드 너비라고 그랬고, 요보다 미디얼 사이드는 이제 팔하고 다리 밑으로 입, 텅 뭐 이렇게 쭉 있죠. 그래서 그때 본 것처럼 자 여기 사진을 볼 때 어디가 모터고 어디가 센서리고를 기준할 때 슈페리어 프론탈 설커스가 이렇게 오는 부분이 뭐하고 만나? 프리센트럴 설커스하고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만나는 정션이 바로 뒤쪽에 있는 부분, 그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의 이 부분을 우리가 핸드 넙이라고 하고, 여기가 손이에요. 손 기능. 그 다음 요보다 미디얼 사이드는 이제 팔, 다리 이렇게 가고요. 요보다 라테랄 쪽은 뭐가 있어요? 입, 텅, 이렇게 가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 센트럴 서커스가 어디고, 앞쪽은 모터가 어디고, 자, 요건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리센트럴 자이러스의 프리모터 콜텍스, 그러니까 모터보다 앞쪽에 있는 프리모터 콜텍스의 미디얼 사이드에 있는 서프리먼터리 모터 에어리어가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프리모터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뭐 하냐면, 여러분들 운동하고 하는 거는 그냥 다 해요. 이렇게 힘주고 하고 하는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건네주면 여러분들이 이걸 잡을 때 이렇게 잡는 사람 없을 거야. 이렇게 잡는 사람도 없어. 이걸 보고 이렇게 잡는.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이거를 잡을 때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얘기 안 해줘도 우리가 기존에 들고 있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보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잡겠죠. 하지만 큰 물건을 들 때는 내가 무거울 거라고 예상을 하고 굉장히 큰 힘을 주고 긴장을 할 정도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고 시작할 때 이런 모터 에어리어, 모터 콜텍스만 가지고는 그냥 단순한 근력, 운동, 힘 요거만 하지만 앞쪽에 프리모터, 서프리먼터리 모터 에어리어가 그거를 할 수 있는 어떤 플래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물건을 잡을 때 손 모양을 그 물건에 맞게 이제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무게나 이런 거를 내가 예상을 해서 어느 정도의 힘으로 내가 저걸 받아야 되겠다, 이런
그 운동의 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모터 에어리어가 인텍트 하더라도 앞쪽에 프리모터나 서프리모터 에어리어가 손상을 받으면 그런 기능들이 떨어져서 우리가 표출되기로는 운동 장애라든지 이런 모터 위크니스로 표출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임상에서 보면 자, 53세 남자 환자가 스투퍼러스 멘털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항상 중요한 거는 가운데 심어놓죠. 우리 그래서 제일 가운데 부분이 브레인스템도 가운데 있고 디엔세팔론이 브레인스템이에요? 아니죠. 브레인스템은 메둘라 폰스 미드브레인까지 브레인스템보다 위쪽에 바로 위쪽에 지금 이 살라무스를 인볼브 했어요. 살라무스 인볼브하고 살라무스에서 미드브레인까지 ICH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건 ICH CT에서 까맣게 보이는 건 완전히 까맣게 보이는 건 CT에서 이 안에 이런 게 보여요. 이렇게 까맣게. 그러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립, 지방이나 아니면은 공기예요. 에어가 왜 들어가냐? 외상이 있으면 들어가겠죠. 머리가 다치면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죠. 유머에세팔러스가 생기면 안에 까맣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거는 CSF고 이렇게 까만 게 아니라 까만 거는 완전 이렇게 여기 보이죠? 까만 거. 이게 사이너스거든. 사이너스 안에 에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맣게 보인다고. 이런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있죠. 왜? 두라가 쌓여있잖아, 브레인은.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만약에 안에 들어갔다면 두라에 인저리가 있을 거고 어디 본에 프랙처가 있을 수 있겠죠. 제일 많이 부러지는 데가 이 안테리어 스컬 베이스에 여러분들 오스티올로지 했겠지만 안테리어 스컬 베이스에 그 에스모이드 본 쪽이 제일 많이 부러져요. 이렇게 이제 보면 헤마토마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헤마토마 이 안쪽에 이 헤마토마는 수술적 치료를 물론 할 수 있지만 수술적 치료의 예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CSF의 서큘레이션이 여기서 코로이드 플렉서스에서 만들어져서 그때도 얘기했죠. 이게 프론탈 혼이고요. 포라멘 모노 앞쪽에 있는 게 프론탈 혼, 포라멘 모노 뒤에 있는 게 바디. 그 다음에 아까 그때 요렇게 프론탈 혼의 그러니까 라테랄 벤트리클의 바디와 템포랄 혼 내려가는 부분과 오시피탈 혼이 만나는 이 부분을 뭐라고? 에이트리움. 벤트리클의 에이트리움을 여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포라멘 모노를 통해서 서드 벤트리클로 가죠. 서드 벤트리클에서 어디로 가? 아쿠이덕트로 해서 포라멘 루시카와 마진 뒤로 빠지죠.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서드 벤트리클의 라테랄 월을 형성하는 게 뭐야? 살라무스잖아. 근데 살라무스 헤모레지가 생기면 서드 벤트리클이 콜랩스돼서 서큘레이션이 안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 막혀서 여기선 계속 CSF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막혀서 내려가지 않아 서큘레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벤트리클에다가 카테터를 하나 박았어요. 그래서 CSF를 익스터널 드레이니지 시켜주려고. 이렇게 벤트리클에다 카테터를 박아서 CSF를 익스터널 드레이니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헤마오리지는 많이 이제 제거가 됐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게 흡수되고 하는데 보면 이 벤트리클이 커지죠. 이게 이제 헤모리지가 제거가 돼도 서드 벤트리클이 열리지가 않고 계속 커지면서 이게 하이드로세팔루스가 되는 거예요. 벤트리클이 아까보다 많이 커졌죠. 이게 사이즈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벤트리클 안에다가 이쪽에 헤모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탭을 해서 헤모리지 컴포넌트를 제거함으로써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실패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기다 타겟에다가 헤모토마에다가 우리가 카테터를 박았는데 별로 환자분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벤트리클 탭을 하니까 또 벤트리클 줄었죠. 이렇게 계속 놔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익스터널 드레이니지를 계속 시키고 어떻게 병원에서 평생 살아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계속 그 외부로 관이 들어와 있으면은 환자가 인펙션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몸 안에다가
이 션트라고 해서 단락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안에다가 카테터를 여기다 박아서 벤트리클 안에다가 카테터를 위치시키고, 근데 카테터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프론탈 홈까지 들어가 있죠. 왜 프론탈 홈까지 있어? 벤트리클 큰데 아무데나 여기다 그냥 넣죠. 이런 데 넣으면 가깝잖아. 왜 이렇게 길게 쑤셔 넣어? 이런 데는 코로이드 플렉서스라는 구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안에. 그래서 벤트리클 카테터 팁에 코로이드 플렉서스가 붙으면 카테터 펑셔널 안에 막혀. 그래서 끝에 팁이 코로이드 플렉서스가 없는 프론탈 홈까지 이렇게 안쪽으로 쭉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넣고 여기다 넣고 심어서 배로 이렇게 목 밑으로 내려서 배로 심어서 페리토널 캐비티까지 내려가면 계속 이쪽으로 드레이니가 되기 때문에 밑에가 막혔어도 환자가 벤트리클이 커지지 않고 어떤 심리학적 증상을 호전시키고 일상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 다 보셨던 거고, 요게 뭐예요? 포라멘 문너죠? 요게 뭐예요? 요게 살라무스 베인죠? 이거 나와. 시험에 낸가? 살라무스 베인죠? 그 다음에 이 코로이드 플렉서스의 미디얼 사이드는 뭐라고? 포닉스라고 그랬죠? 포닉스, 라테랄은 살라무스, 그 다음에 여기 카우데이트 뉴클리어스와 살라무스 사이로 살라무스 스트레이트 베인이 지나가고요. 살라무스 스트레이트 베인보다 더 딥 사이드로 스티리아 터미널리스가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뭐 보시고, 이거 코로이드 플렉서스고, 이게 뭐 프론탈 홈에 없잖아. 그러니까 카테터를 요 프론탈 홈까지 위치시켜 놓으면, 이거는 이게 안티리얼 림, 인터널 캡슐, 그죠? 베이절 갱글이 알죠? 여기 이거 살라무스고, 여기에 카우데이트 헤드, 렌티폼 뉴클레어스, 안테리어, 포스티리어 림, 제누는 어디 있어요? 인터널 캡슐의 바로 라테랄에 아니 저기 포라멘 문로의 바로 라테랄 쪽에 위치하죠. 자, 허니에이션이라는 텀이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브레인에는 어떤 여러 가지 컴파트먼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양쪽을 나눠주는 박스가 있을 거고요. 슈프라텐토리얼 포션과 인프라텐토리얼 포션을 나눠주는 텐토리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헤모리지가 이렇게 있다. 에피두랄 헤마토마. 에피두랄 헤마토마는 뼈하고 어디 사이? 두라 사이. 서브두랄은 두라하고 브레인 콜텍스 사이. 그래서 에피두랄 헤마토마는 이렇게 렌즈 폼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두라하고 뼈하고 단단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헤모리지가 생겨서 두라가 이렇게 세퍼레이션이 되는데, 이 브레인을 눌리는 것보다는 이 두라하고 본하고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떨어지는 것보다 브레인이 더 많이 눌리거든. 반대로 서브두랄 헤마토마는 포텐셜 스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두라하고 브레인하고 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거기서 헤모리지가 생기면 초승달 모양으로 쫙 이렇게 콜텍스를 따라서 쭉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에피두랄 헤마토마는 이렇게 볼록 렌즈 모양이지만 서브두랄 헤마토마는 두라 안쪽에 생기는 스페이스고, 왜냐하면 그 스페이스는 에피두랄 스페이스는 원래 없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구조물인데 거기서 피가 나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생기는 거고, 서브두랄 헤마토마는 두라하고 브레인 사이에는 포텐셜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피가 보이면 이렇게 크레센트 폼으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쭉 퍼지면서 넓게 퍼지면서 브레인이 눌리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에피두랄 헤마토마 있으니까 이게 이쪽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이 박스를 따라서 이렇게 이쪽으로 밀리겠죠. 이게 서브박시얼 허니에이션, 박스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그때 설명한 것처럼 이쪽 템포랄 로브 쪽이 눌리면 트랜스텐토리얼, 텐토리움 있죠? 텐토리움 아래로 눌리면 브레인 스테미 컴프레션 되겠죠. 다이렉트 컴프레션. 이건 굉장히 이머전시 상황이에요. 이거 조금만 방치하면 환자 죽어요. 그 다음에 포라멘 문로 아래로 톤실이 빠지는 포라미널 허니에이션, 트랜스포라미널 허니에이션. 이렇게 크게 우리가 허니에이션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지금 보면 그래서 여기 템포랄에 우측 템포랄에 메스가 있어요. 이게 우측 왼쪽 좌측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게 오른쪽이에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왼쪽이지만 어떻게 보냐면 이걸 이렇게 단면을 찍어서 환자 발 쪽에서 위를 쳐다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환자의 오른쪽이죠. 이쪽에 이 병변이 헤모리지가 뭐 이거는 이제 튜머인데 메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렇게 문코스가 이렇게 빠지죠. 늘리죠. 그러면서 이쪽에 컴프레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텐토리얼 허니에이션, 뭉칼 허니에이션. 이거는 여기에 ICP가 높던지 못던 어떤 상황이 생겨서 톤실라 허니에이션 아니면 트랜스포라미나 허니에이션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게 포라멘 마그눔 경계가 여기까지거든. 여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톤실이 빠지는 거를 톤실 허니에이션. 이렇게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레스피레이터리 센터가 있잖아요. 브레인 스템 메듈라에. 그러면 환자가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굉장한 응급 상황이죠. 그리고 서브박시얼 허니에이션. 이게 서브들 헤마토마 이렇게 보여요. 아까랑 다르죠. 에피두랄이랑은. 이게 콜텍스를 따라서 쭉 이렇게 퍼진다고.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거는 헤모리지. 그래서 벤트리클이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될 구조가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굉장한 어떤 인트라크라니얼 프레셔가 있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요거는 헤모리지인데 시간이 가면 헤모리지가 이렇게 리큐펙션 되면서 좀 까맣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배우겠지만 이제 크로닉 서브덜 헤마토마나 이런 텀을 이제 그 브레인 외상편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벤트리클이 여기 있어야 되는 구조가 이렇게 밀렸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이거를 드레이니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서브덜 헤마토마를 제거했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위로 튀어 올라갔죠. 브레인 자체가 이렇게 이데마가 심하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서브덜 헤마토마를 제거하고 나도 이런 경우에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고 모탈리티가 한 7-80% 이상 됩니다. 이분도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ACA 테리토리 인팍션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렇게 서브박시얼 헤마토마들이 밀리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면 텐토리움에 이 박스에 혈관이 딱 킹킹이 되면서 이쪽에 인팍션이 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면 봐봐요. 이게 박스가 이렇게 있거든. 박스가 여기는 지금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를 지금 자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지난주에 두라 제거하면서 봤겠지만 박스가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박스에 여기 프리 엣지가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슈피리어 사이터 사이너스, 인페리어 사이터 사이너스예요. 근데 보면 ACA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딱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라가 이게 움직이지 않고 브레인이 움직이면 혈관이 여기서 킹킹되면서 이 디스탈로 피가 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AC 인팍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쪽에 로우 덴시티가 이렇게 왔죠. 이거 PCA 임팍, 이건 AC 임팍 지금 설명했고, PCA 임팍은 이쪽에 이렇게 ICSC 전에 본 케이스일 텐데 ICSC가 이렇게 심하게 있어서 우리가 수술을 해서 제거를 했어요. ICSC는 제거를 하고, 근데 이쪽 뒤쪽으로 ICSC와는 관계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까맣게 CT에서 인팍션, 그러니까 뇌경색은 처음에 로우 덴시티로 보여요. 로우 덴시티로.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로우 덴시티로 보이죠? 까맣게. 반대쪽에 비해서. 그러면 이쪽에 PCA 쪽에 임팍이 온 거예요. PCA 쪽에 임팍이 오면 환자 어떤 증상이 나와요? 비주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게 오른쪽이라고 했죠. 오른쪽에 여기 비주얼 콜텍스 임팍이 오면 환자 증상은 좀 유식한 말로 오른쪽에 오면 레프트 호모니머스 헤미아놉샤, 왼쪽이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왼쪽 좌측 반매. 우리가 옵틱 너브의 주행에 따라서 어디에 인저리가 되면 비주얼 필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맞고, 이거 배웠나? 신경계통에서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옵틱 너브는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옵틱 키아즘 가운데 옵틱 키아즘 만나는 건 알죠? 옵틱 너브는 양쪽에서 만나서 다시 이렇게 갈라지는데
어느 부분에 손상을 받으면 비주얼 필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안 배웠으면 배울 거고. 그래서 지금 아까 본 것처럼 이 부분이 빠진 거, 이 부분이 웅카로네이션 이쪽에 큰 어떤 변경이 있으면 이게 빠지면서 이 안으로 다이렉트하게 컴프레션 되면서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여러분 그때 이제 브레인 스템 자르면서 보던데 이렇게 가는 게 PCA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PCA가 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뭐 이게 옵틱 너브예요. 이게 옵틱 너브, 이게 오큘러 모터 너브거든. 이게 옹쿠스가 이렇게 빠지면 이 오큘러 모터 너브가 눌려요. 그 다음에 PCA가 눌리고. 그럼 증상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뭐예요? 크루스 세레브리 여기에 미들 서드에 뭐가 지나가?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지나가죠.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인쪽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컴프레션 되면 어떻게 돼? 반대쪽에 헤미플레자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종합해서 얘기하면 웅카로네이션이 되면 심하게 되면 이게 여기를 누르기 때문에 오른쪽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컴프레션 되면서 레프트 헤미플레자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옹쿠스가 이쪽으로 빠지면서 여기 누르기 때문에 오큘로모터 너브가 늘리면 동축 눈에 토시스가 생기면서 퓨필이 열리고, 그죠? 서드 너브가 하는 일이 퓨필을 컨스트릭션 시키는 일을 하고 EOM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눈을 뜨게 하는 리베이터 머슬을 담당해서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보면 그때 이건 밑에서 본 거예요. 밑에서 위를 본 거라고. 그러니까 밑에서 위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옵틱 너브고, 이게 뭐? 밑에서 위를 본 거. 옵틱 너브 키야지 밑에 붙어 있는 게 뭐야? 인선디블로. 피튜이터리 스톡. 이거는 쿨 세레브리죠. 세레브럴 피둥클. 지금 PCA가 이렇게 가잖아. 그죠? 따라서 PCA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누가 물어봤는데 요 PCA보다 미디알 세들이 이렇게 도는 게 미디알 포스티리어 코로이달 아테리. 자, 신경외과에서 이제 디지즈별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디지즈, 자, 애뉴리즘. 애뉴리즘이 뭐예요? 애뉴리즘이 그냥 혈관이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죠. 아오틱 애뉴리즘도 있을 거고, 뭐 모든 혈관에 다 애뉴리즘이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애뉴리즘의 이제 주로 신경외과 영역에서 혈관 환자들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 환자들이 애뉴리즘인데, 애뉴리즘이라는 병 자체는 환자가 터지지가 않거나 그러면은 환자 전혀 무증상으로 살아요. 다시 말해서 아무 증상 없다가 갑자기 이 혈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항상 보호자들 이제 한테 얘기할 때 설명할 때 이 빨간 풍선을, 긴 풍선 이렇게 애들이 가지고 오는 긴 풍선을 가지고 한쪽을 내가 팍 졸라매면 이게 혈관이 이게 어떻게 돼요? 이 한쪽이 졸라맨 쪽이 이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겠죠? 튀어나오면 색깔이 어때? 옅어지죠? 하얘지죠? 빨간색 풍선보다 더. 이거는 하얘진다는 거는 원이 얇아진다는 뜻이거든. 그렇게 얇은 혈관에서 터지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플로가 쭉 가다가 이쪽 얇아진 부분에서 터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혈관이 가는데 주로 바이퍼케이션 포인트 이런 데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피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근데 이쪽에 계속 프레저를 받으니까 이게 점점점 조금 처음 요만했다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커지다가 터지는 거지. 전 인류의 10% 정도가 애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전 인류의 10%. 굉장히 많죠. 하지만 대부분은 안 터지지. 모르고 살지 그냥. 그러다가 터지면 굉장히 심한 문제를 일으켜요. 처음에 가장 흔한 증상은 서든 버스팅 헤딩이라고 해서 갑작스러운 두통.
보통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응급실에 우리가 보통 나 여태까지 머리 한 번도 안 아파본 사람 손들어 아무도 없죠. 다 아파. 근데 응급실에 갈 정도는 대부분 안 가. 머리 아프다고. 그냥 집에서 뭐 타이레놀 먹고 뭐 아스피린 먹고 그냥 지내지. 하지만 응급실로 와요, 환자가. 왜? 너무 아프니까. 머리를 망치로 내리친다.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다. 이런 경우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그렇게 오고 3분의 1은 환자 의식이 없어져요. 의식이. 그냥 스투퍼러스해져가지고 응급실 실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응급실 도착하기 전에 이미 카디악 어레스트가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응급실에 헤데이크로 온 환자들은 굉장히 행복한 환자야. 그런 환자들은 치료하면 아무 시콜리 없이 나가서 일상생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리즘이라는 병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조기에 발견하면 환자를 살릴 수도 있는 그런 병인데, 보면 CT에서 보면 이렇게 잘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희끗하게 살짝 보이는, 물론 구별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출혈량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살짝 보여요. 어디에 주로 생기냐면 시스터널 스페이스. 여러분 이제 시스턴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과 브레인 사이에 어떤 CSF가 모여 있는 그쪽으로 주로 혈관이. 브레인에는 큰 혈관은 브레인 파렌카임으로 안 들어가요. 다 시스턴에 있어요. 중요한 혈관들은 대부분 다. 그래서 지금 보면 혈관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제 엔지오그라피예요. ICA예요, ICA. ICA 이렇게 가다가 혈관 배웠죠? 세브랄 베스 배웠지? ICA가 이렇게 가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마도 옵살밀일 것 같고, 이거 뒤쪽이니까 아니다, 이거 뒤쪽이에요. 다시 말해, 요게 ACA. 이건 뒤에서 본 거예요. 왼쪽 사진을. 이거 앞쪽이다, 앞쪽. 오른쪽. 이게 오른쪽이죠? 자, 앞쪽. 어쨌든 여러분한테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꽈리처럼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동맥류예요.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 자, 이렇게 환자를 눕혀놓고 여기 이렇게 제거하고, 양쪽을 이렇게 열면 프론탈과 템포랄을 다 볼 수 있어요. 실비안 피셔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실비안 피셔라 그래서 이제 아까 프론탈과 템포랄을 나누는 경계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인다고. 프론탈과 템포랄을 이렇게 익스포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 ICA, 인터널 카로티드 아테리가 있고 AC, MCA, 그러니까 안티리어 세레브럴 아테리, 미들 세레브럴 아테리, 옵틱 너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수술을 들어가서 이렇게 혈관, 동맥류가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이거를 수술하는 거예요. 여기 혈관이 이렇게 돌아나가고 ICA, ACA, MCA 이렇게 해서 신경외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이런 수술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들어가서 집게를 이렇게 찝으면 이 혈관 자체를 어떤 그 서큘레이션에서 이제 완전히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이솔레이션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클립으로 물면 이쪽으로 피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리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혈관 이렇게 있으면 혈관 이렇게 묶고, 혈관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수술용 클립으로 이렇게 찝고, 이거를 빼지는 않고 그냥 놔두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수술 끝나고 이제 잡고 나오면 수술 끝나는 거고, 환자 토시스가 오는 경우도 있죠. 서드너브가 손상받으면 이렇게 토시스가 와요. 안 쪄지잖아요, 이쪽이. 이건 아까 사진 보면 옵틱 너브 보이고, ICA, A1, A1이 이제 ACA예요. ACA, MCA, MCA 브랜치, 디스탈 브랜치들이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아까는 동맥류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직접 수술을 하시는 아니고 카다바를 다이섹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쪽이 템포랄, 프론탈, 여기 실비안 피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ICA고요. 동맥류가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템포랄과 프론탈을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ICA고, 여기 동맥류예요. 이렇게
잡아야 돼. 근데 터졌어요. 흘러다가. 여기 요 동면류가 약하거든. 그래서 방리하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인트로퍼라티브 럽처인데 굉장히 시리어스한 컴플리케이션이죠. 빨리 이걸 지혈하지 않으면 계속 피가 나는 상황에서 이 클립으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 동면류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신경외과에서 주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헤미페이셜 스파즘.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막 이렇게 실룩실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실룩실룩하는 사람들 있으면 막 한방 치료 받고 뭐 여기다 보톡스 맞고 막 치료를 많이들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 그 전 시간에 실습 시간에 했겠지만 페이셜, 그러니까 7, 8번 너 컴플렉스가 혈관이 거기를 압박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여기 라디아티리 만들어보면 팔딱팔딱 뛰잖아. 이런 것처럼 모든 혈관은 다 팔딱팔딱 뛰거든. 쉽게 얘기해서 펄세이션에 따라서 브레인스템 안에 있는 혈관들도 뛴단 말이에요. 압력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뛰면서 안면신경을 자꾸 툭툭툭 때리는 거야. 그래서 환자의 증상,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안면신경이 하는 일이 눈 이쪽을 깜빡거리고 얼굴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실룩실룩 되는 거예요. 이런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MVD라고 해서 마이크로 바스큘러 디컴프레션. 그러니까 혈관과 너브를 떼주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어디로 여러분들은 그냥 카나발로 받았으니까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뭐 이렇게도 잘라보고 저렇게도 잘라보고 뭐 앞에서 뛰고 뒤에서 뛰고 하는데 실제 사람은 그 위치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다른 과처럼 이렇게 크게 째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 찾지 이게 안 되고 우리는 정확한 위치를 가지고 그 위치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혈관을 수술하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뒤쪽 이게 마스터웨드 프로세스의 뒤쪽 여기를 미션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술 시에는 환자 이렇게 모니터링을 달고 그러니까 안면신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술 중 감시 장치를 달고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해서 이렇게 미션을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마스터 팁이 있고 여기가 이제 미션 라인이고 여러분 그 시그모이드 트랜스버스 시그모이드 사이너스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오죠. 트랜스버스 사이너스가 와서 이렇게 시그모이드 사이너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사이너스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뒤쪽으로. 그래서 보면 이게 뭐예요? 다 알죠 이제? 이게 폰스. 이렇게 요거는 트리제미날. 자, 트리제미날 너블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요쪽 미디얼 사이드는 폰스. 요걸 기준으로 라테랄은 미들 세레벨라 피둥클. 요걸 기준 라테랄은 미들 세레벨라 피둥클. 이게 6번 그죠? 요게 뭐예요? 폰토 메둘라리 슬쿠스. 여기는 폰토 메센세팔리 슬쿠스. 미드브레인이잖아. 요건 무슨 너브? 3번. 인터페딩쿨라 포스에서 나오잖아. 3번은. 그죠? 5번. 6번. 그죠? 요게 뭐야? 피라미드. 요거는 올리브. 올리브 앞쪽에서 나오는 게 12번. 프리올리바리스 포스 나오는 게 12번. 그죠? 그 다음에 폰토 메둘라리 정션의 라테랄 엔드. 그죠? 라테랄 엔드에서 나오는 이게 7번. 7번. 요게 8번. 그죠? 이게 7, 8번 같이 붙어서
인터널 어쿠스틱 캐널로 들어간다고. 요거는 로우 패널 러브인데 요게 뭐? 요게 9번. 그 다음에 요게 10번, 11번 같이 믹스되어 있는 10번, 11번. 이게 스파이널 액세서리 스파이널 러브 11번 러브의 스파이널 파트. 그리고 스파이널 파트, 그죠? 이게 올리브 피라미드. 그 다음에 자, 요게 뭐예요? 요게 플로클루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 요거 프로이드 팩스. 그 다음에 요건 뭐야? 요거 이게 잘 보이죠? 루시카 포라멘 루시카. 여러분들 실습할 때 이게 잘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게 포라멘 루시카. 코로이드 플렉스는 포스트 벤트리클, 그러니까 포스트 벤트리클에 그 슈페리어 루프와 인페리어 루프가 있죠. 슈페리어 루프에는 코로이드 플렉스 없어. 인페리어 루프 시험에 나왔죠, 뭐. 인페리어 루프에만 있지. 거기서부터 붙어가지고 이게 포라멘 루시카의 라테랄 리세스를 따라서 코로이드 플렉스가 쭉 올라가다가 이 포라멘 루시카로 빠져요. 그래서 이게 수술 중에 코로이드 플렉스를 발견을 하면 아 이게 여기에 포라멘 루시카가 있구나. 왜냐하면 코로이드 플렉스는 포라멘 루시카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12번. 이게 다 했죠? 이게 프로클루스. 자, 그래서 보면 페이셜 러브를 이렇게 이게 수술 뷰를 보면 이게 이제 페이셜 러브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누르는 거야 지금 혈관이 누르면 자꾸 펄세이션을 뛰면서 이게 하니까 환자가 안면이 실룩실룩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수술을 어떻게 하냐면 이걸 들고 여기다 테플론을 이렇게 넣어줘.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공부했던 페이셜 러브와 코로이드 플렉스와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 그 다음에 요 파이카, 포스티리어 인페리어 세레벨라 아티리, 파이카가 제일 많거든요. 파이카가 여기가 누른다고. 지금 보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게 버티블 아티리인데 버티블 아티리 이게 수술 전에 왼쪽에 이거 왼쪽이죠. 왼쪽에 헤미페셜 스파즘으로 오는 환자예요. 환자 계속 이쪽을 떨어. IC 이렇게 지금 여기가 브레인스템에서 페이셜 러브가 나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컴프레션을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혈관이. 그래서 아 이 환자는 이거를 디컴프레션 해주면 좋아지겠구나. 그래서 이게 이제 9번, 10번, 이게 9번, 네? 10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7번 왼쪽 7번 러브 혈관이 누르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게 9번 러브고 이게 7번 러브 이렇게 혈관이 여기를 누르는 거예요. 컴프레션을 하고 있어. 요것도 누르고 이 큰 혈관은 누르고 여기 작은 혈관도 누르고 두 개 다. 그래서 요 테플론이라 그래서 요 스펀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요거를 요 사이로 넣어서 이렇게 혈관을 떼주면 환자는 증상은 좋아지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자, 트라이제미널 뉴랄지아 이거 똑같아요. 안면신경 그러니까 7번 넣고 하는 일은 페이셜 모터기 때문에 환자의 증상은 페이셜 그러니까 이 움직임으로 나오고 솔직히 이거는 환자는 뭐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냥 뭐 생활 사는데 크게 환자가 막 정말 못 살겠다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 가지고 한 10몇 년씩 사는 분도 있어요. 안면 떨면서도. 근데 트라이제미널은 환자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이 안면신경의 감각을 담당하는 이 부분에 통증이 오면 특히 티피컬한 트라이제미널 뉴랄지아의 증상은 3차 신경통 우리가 얘기하는 환자가 한 1분 정도의 어떤 칼로 베는 듯한 이렇게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와서 생활이 안 돼요 환자가. 느낌이 이렇게 온다는 거야. 이렇게 찢어진 게 트라이제미널 뉴랄지아가 아니라 이런 느낌이 온다고 환자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사진들 많더라고. 막 너무너무 아파하고 이런. 그래서 예전에는 이빨까지 많이 뽑고 와요. 생리를. 그것 때문에 아픈 줄 알고. 근데 증상은 그게 아닌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번 너브가 눌리는 거예요. 트라이제미널 너브가. 지금 이게 5번 너브거든요. 이거는 오른쪽이에요. 이게 오른쪽 뒤에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밑에서부터 로칸 열고 쭉 있고 7, 8번 있고 이게 5번 너브. 이게 5번 너브거든. 혈관이 이렇게 지금 안에서 안쪽에서 이렇게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좀 눌려 보이죠? 툭 튀어나와 보이지 여기가. 뒤에서 눌러가지고. 그러면서 여기가 약간 인덴테이션도 있고 안에서. 그래서 테플론을 넣어서 이 혈관이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넣어서 이렇게 빼고 여기 이게 원래 여기 안쪽에 들어있던 거예요. 이걸 빼고 해서 완전히 밖으로 이렇게 드러냈어요. 안쪽으로. 그리고 이건 디컴프레션이 됐죠. 깨끗하게. 눌리는 게 없지. 그래서 환자 증상은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수술을 하는데 이런 걸 다 하려면 아시겠지만 이게 트라지널 러브고 7번 러브고 그 다음에 이게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트리. 트라지널 러브는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트리가 위에서 주로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아야 여러분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자 이게 이제 방향 이게 똑바로예요. 이게 앞쪽이에요. 정 가운데 이게 앞쪽. 여기가 지금 미들 포사 그러니까 인터페디큘러 포사예요. 이거 왼쪽을 본 거야. 왼쪽 CP 앵글, 세레벨라 폰타인 앵글을 본 건데 이게 이게 앞쪽, 뒤쪽. 자 왼쪽을 보면 위에서 본 거예요. 3번 너브 이렇게 나가고 그죠? 6번 너브가 이렇게 올라가고 방향이. 4번 너브는 그때 내가 얘기했는데 그 뒤쪽 포스터 서피스에서 그러니까 인피리어 콜리큘러스 하방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세레벨로 메센테팔릭 피쉬를 따서 이렇게 쭉 돌아요. 쭉 돌아서 이렇게 앞쪽으로 카브라 사이너스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5번 너브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7, 8번 이렇게 가고 7번, 8번 밑에 살짝 보이는데 이게 이제 9번, 10번 주글라 폴라멘으로 들어가는 이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게 뭐예요? 버테블 아트리죠? 그죠? 양쪽에 만나서 바질 아트리 되고 올라가면서 바질 아트리에서 뭐가 나와? 아이카 나오죠? 아이카는 어디로 간다고? 플로클루스 쪽으로 가고 7, 8번 너브 쪽으로 가요. 주로 아이카는 7, 8번 너브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요게 파이카 그죠? 버테블 아트리에서 나온 파이카 이렇게 돌아서 뒤쪽 세레벨로 메듈라리 피쉬를 따라서 내려가고요. 파이카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6번이죠. 7번, 8번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12번 같아요. 올리브가 요 뒤쪽에 이렇게 있고 이게 스파이널 러브고 여기 7, 8번 그러니까 9번, 10번은 요 뒤에 있을 거예요. 혈관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세레벨라,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트리 요 위에 PCA가 나오겠죠.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트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5번 너브거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길면 이렇게 누르겠죠. 이게 슈페리어 세레벨라 아트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눌러서 이거 컴프레션 하면 뭐 트라이제미널 뉴랄지아가 생길 수 있고 얘기한 것처럼 아이카가 이렇게 와서 여기가 페이셜 러브거든. 이거를 여기를 세게 팍 눌러봐요. 그러면은 페이셜 앵테리어 스파즘이 올 수 있겠죠. 물론 이걸 눌러도 안 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이거 누른다고 다 오는 건 아니에요. 누른 사람 중에 일부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이걸 누른다고 해서 들어가서 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를 누르고 있는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누르면 다 온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플로클루스고 코로이드 플렉스고 그죠? 자, 그 다음에
64세 여자 환자가 뭐 갑자기 말이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두통, 센서리 에이페이지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모터 에이페이지아는 환자가 알아는 듣는데 자기가 말을 표현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고개로 끄덕끄덕하고 할 수는 있는데 센서리 에이페이지아는 완전히 정신병자 같이 보여요. 왜냐면 말은 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자기 혼잣말만 계속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센서리 에이페이지아는 우리가 좀 감별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보면 여기 헤모리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디 생겼어요? 베르니케스 에어리 쪽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환자가 증상이 임상 증상이 환자가 뭐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 뭐 치매 환자 같기도 하고 뭐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서로 대화도 전혀 안 되고 자기 혼자 그렇다고 말을 못하는 건 아니니까 혼잣말은 계속 하고 이렇게 이쪽에 생기면 그런 임상 증상이 나올 수 있어요. 베르니케 에어리아가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브로카가 여기 앞쪽에 파스트라잉글라리스하고 오포클라리스 사이 이쪽 같이 있는 거고, 이거는 베르니케는 뒤쪽, 그러니까 슈프라 마리나 자이러스하고 이 슈프라 템포랄 자이러스도 같이 이렇게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베르니케스 에어리아라고 해요. 이런 콜텍스에서의 아나토미를 잘 알면 환자의 임상 증상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외과 영역에서 많은 것이 이제 튜머인데, 우리가 인트라엑시알, 익스트라엑시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임상에서 인트라엑시알은 이 브레인 파렌카임 안에서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인트라엑시알 튜머라고 하고요. 익스트라엑시알은 밖에서, 그러니까 브레인 스템, 브레인을 컴프레션하면서 생기는 거. 인트라엑시알은 브레인 안에서 생기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거는 레프트 템포럴에 인트라엑시알 튜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뭉칼 허니에이션이 생길 수 있겠죠. 이쪽이 컴프레션 되면서 환자는 이렇게 만약에 컴프레션 돼서 뭉칼 허니에이션이 됐다. 이게 왼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위크니스가 올 거고, 왼쪽으로는 서든오브 팔시, 토시스가 온다든지 퓨필이 열린다든지 이런 서든오브 팔시가 올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익스트라엑시알 튜머. 아까는 이건 밖에서 이제 여기 생겨서 브레인 이렇게 컴프레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익스트라엑시알 튜머라고 하고요. 이런 건 이제 다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뭐예요? 레프트 사이드 위크니스. 왜냐? 지금 보면 여기가 모토 에어리어잖아요. 이쪽은 지금 병변 때문에 잘 구분이 안 되지만 모토 에어리어인데 이쪽에 헤머리지가, 그러니까 그 튜머가 생기면서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면서 왼쪽으로 위크니스가 오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면 이렇게 제거를 해서 익스트라엑시알 튜머를 제거를 하죠. 뭐 수술은 뭐 이게 이제 브레인, 이건 브레인이고 노멀 브레인 파렌카임이고, 요게 이제 요게 안에 있는 게 요게 튜머, 좀 다르게 보이죠. 확실히 익스트라엑시알 튜머의 경우는. 그래서 울트라소닉 아스피레이터로 이렇게 튜머를 제거를 하면서, 왜냐면은 이 안쪽만 우리는 신경외과는 특히 외과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엠블록 다이섹션이라고 해서 마진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드러내면 수술도 편하고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드러내려면은 브레인을 당겨야 되거든. 노멀 브레인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드러내면은 수술은 뭐 잘 끝났어도 환자가 나중에 수술하고 마비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깨질 않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겨서, 신경외과 수술의 기본 원칙은 튜머가 있으면은 일단 디바스큘라리제이션. 왜냐? 튜머로 가는 피더를 잡아서 혈류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디벌킹. 디벌킹 뭐냐면 맥스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를 파는 거예요. 가운데를 파면 공간이 생기겠지. 튜머의 가운데를 파면. 그러면 튜머의 마진에 붙어 있는 조직들을 가운데 쪽으로 당기면서, 브레인을 당기는 게 아니고 가운데 쪽으로 당기면서 그 뒤쪽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이섹션 해서 고기를 마진을 다 쓰면서 튜머를 제거하는 게 수술의 기본 원칙인데,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를 디벌킹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제 공간이 생기면 브레인을 당기는 게 아니라 튜머를 센터 쪽으로 당기면서 같이 붙어있는 혈관 같은 거를 제거하고 이렇게 잘라주고 하면서 튜머를 안으로 당기면서 수술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한 한 주변에 있는 브레인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이 환자는 레프트 템포럴 베이스에 튜머가 있는데 지금 보면 여러분 MR에서 아마 방사선과에서 아마 방사선했죠? 했나? 했죠? 시그널 보이드라고 들어봤어요? 시그널 보이드? 그러니까 블러드 플로우가 빠르게 지나가면 MR에서 로우 시그널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큰 혈관들이에요. 피딩 아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튜머는 그냥 수술하면 엄청나게 피가 나는 그런 튜머예요. 여기 지금 밑에서 보면 이렇게 까맣게 쫙 올라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수술을 하면 수술 못하고 환자 시술만 하다가 환자는 나빠지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 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 튜머는 굉장히 블러드 서플라이가 많고 굉장히 바스큘라리티가 높은 튜머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해요. 그래서 알겠지만 양쪽에 이제 이렇게 ICA가 가고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 여기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테블 아트리가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질 아트리가 되고 인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에서 이게 MCA고 이게 ACA고 이렇게 되는데 튜머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요. 혈관 검사를 했더니 이게 이제 인터널 카로티드, 그러니까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에서 튜머로 이렇게 피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튜머 브러싱이 이렇게 쫙 들어가요. 그러니까 피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굉장히 하일리 바스큘라한 튜머인 거죠. 그래서 혈관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리컨스트럭션해서 보니까 다시 여기 피가 이렇게 쫙 혈관들이 다 들어가고 혈관이 피더 아테리가 굉장히 굵어져 있는 상태예요. 뭐 이게 어떤 아테리인지 여러분이 그런 건 알 거 없고 어떤 원리상 혈관 피더가 굉장히 굵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심한 혈관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미들메니디안 아테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미들메니디안 아테리가 어디서 나와요? 막실라리 아테리에서 나오는데 브레인 스컬이 어디로 들어가? 그러니까 브레인 밖에서 있잖아 미들메니디안 아테리가. 근데 브레인 스컬 바닥을 뚫고 올라가야지 돌아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는 구멍이 어디예요? 포라멘 스피노즘으로 들어가죠. 포라멘 스피노즘, 포라멘 오발레의 포스러 라테랄에 있는 포라멘 스피노즘을 통해서 스컬 이렇게 바닥에 보면 그 포라멘 스피노즘을 통해서 올라가요. 미들메니디안 아테리는. 혈관 검사 해보니까 이렇게 쫙 이쪽에 여기서도 ICA에서도 와요. 이제 익스터널 카로티드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ICA 혈관에서 이렇게 들어가. 이건 ICA잖아. ICA. 그래서 이런 지금 보면 이렇게 ICA에서도 많이 들어가죠. 아까는 익스터널 카로티드에서지만 굉장히 하이리 바스큘라한 튜머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ICA에다가는 우리가 엠볼리제이션이라고 해서 혈관을 막아주는 수술을 해주면 수술실에서 수술할 때 피가 그러니까 나면서 종양을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ICA에서 이렇게 피더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포스티럴 서큘레이션에서 PCA에서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들어가는 혈관인 거예요. 튜머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보면 여기서 PCA에서까지 이렇게 쫙 들어가는 그런 튜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엠볼리제이션을 했죠. 우리가 여기서 카테터를 쭉 넣어서 엠볼리제이션을 해서 여기까지 카테터를 넣어서 이쪽에 혈관을 막아버리면 본 것처럼 여기 이제 피가 들어가는데 다 막혔죠. 그러면은 수술이 굉장히 용이하게 이제 여기 있는 혈관이 다 막혔어요. 물론 조금은 들어가겠지만 그것까지는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스컬 베이스 바닥이에요. 바닥인데 여기가 이제 포라멘 스피노즘이에요. 그렇게 막아놔도 피가 엄청 많이 나 여기서. 그래서 지혈제도 쓰고. 미들메니디안 아테리가 굉장히 굵어져 있는 포라멘 스피노즘을 찾아서 지금 거기를 이제 코아뷸레이션해서 디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제 P를 이제 정리를 쪽에 P 많이 났던 부분을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브레인을 열어서 밑쪽에서 어쨌든 P는 밑에서 올라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디바스큘라리제이션을 또 하죠. 튜머의 밑에서 올라오는 거. 이게 튜머죠. 이게. 그래서 안에 이렇게 디버킹을 해야죠. 우리는 그냥 한 번에 뛸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이섹션을 주변하고 다이섹션해서 이렇게 튜머를 제거하고 이렇게 제거하면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이쪽으로 캐테통이 제거가 됐고요. 요거는 주변에 요건 이대만데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호전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자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 슈페리어 프론탈 서커스죠. 이게 프리센트럴 서커스죠. 뒤쪽에 여기 핸드너비죠. 여기가 이게 모터고 이게 센트럴 서커스고 여기 핸드너비죠. 여기 딱 여기 있죠 지금. 환자가 그러니까는 암 위크니스가 왔어요. 핸드 위크니스에다가 이제 암 위크니스가 같이 왔어요. 주변에 이데마 때문에. 그래서 인트라엑시알 튜머 이것도. 그래서 아나토미컬하게 이 사진을 보면 환자의 증상은 어떠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이쪽에 렁에 튜머가 있어서 메타스타틱 브레인 튜머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임상에서 환자의 어떤 전이성 암, 다시 말해서 렁에 암이 폐나 이런 데 암이 있는 상황에서 아니면 스토막에 암이 있는 상황에서 발견이 안 되다가 브레인에 전이 돼서 환자가 병을 발견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브레인에서 어떻게 하느냐, 브레인 수술을 해봤는데 조직 검사를 했더니 브레인에서 나오는 조직이 아니야. 이거는 브레인에서 뭐 에피셀리아 셀이 나오고 뭐 스몰 셀이 나오고 이거는 다른 데서 온 거지 브레인에서 나오는 튜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타스타틱 튜머라고 생각을 하고 전신 이발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어떤 신경학적 증상으로 뭐 마비라든지 뭐 언어장애라든지 이런 걸로 왔지만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환자가 메타스타틱 튜머의 가능성이 훨씬 많겠다 해서 전신 검사를 하다가 이게 발견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여기에 증상을 환자는 별로 호소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해서 이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 이 환자는 수술 끝나고 풀모놀로지로 트랜스퍼됐던 케이스입니다. 끝인가? 지금까지 그냥 뭐 신경외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임상적인 케이스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어떤 해부학적 구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면 이런 임상에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다는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 임상 케이스를 뭐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임상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질문. 잘못하면 또 끊잖아. 1번은 끊겼어. 1번은 붙였어. 그러다가 또 베이거스 넣으면 하나 또 자르고 또